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상륙작전까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북쪽에 있는 발트 함대의 소속의 상륙함들이 대거 지금 이 흑해로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인도 해군기지, 뭄바이에 있는 해군기지, 파키스탄하고 가깝죠. 여기에 구축함을 정박해 있었는데 이게 폭발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누가 한 짓이냐라는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발트 함대 소속 중형 상륙함 6척을 흑해로 증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4개 방향에서 동시 대공세를 취할 모양입니다. 러시아 해군 상륙함 6척이 현지 시각으로 1월 17일 덴마크 내해의 스토레벨트 대교를 지나 북해 방면으로 이동했으며 이들의 행선지는 흑해 세바스토폴이라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월 19일 리포트했습니다. 덴마크 해역에서 식별된 상륙함은 프로젝트 775 루프차급 상륙함들인데요. 한 번 확인 결과 이들은 한 번 102 칼리닝그라드, 한 번 127 민스크, 한 번 130 코폴레프함으로 모두 발트 함대 예하의 제71 붉은 별 상륙 여단 소속이고 한 번이 확인되지 않은 세 척은 루프차급 2척과 이반 그렌급 1척으로 식별되었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28척이 건조되어 현재 러시아 해군의 15척에 취역 중인 루프차급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 4,080톤의 중형 전차 상륙함인데요. 최대 500톤의 화물이나 전차 10대, 장갑차량 25대를 실을 수 있고 자체 무장인 122mm 30연장 로켓과 76mm 함포를 이용해 상륙작전 화력 지원도 제공할 수 있는 군함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주둔하는 흑해함대 예하 제197 강습함 예단에 루프차급 상륙함 4척과 이보다 더 대형 상륙함인 4,700톤 규모의 엘리게이터급 3척을 운영 중인데요. 상륙함 6척의 추가 합류로 흑해함대의 상륙함 세력은 13척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흑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상륙함 전력의 증파에 따라 흑해함대는 최소 1개 기갑여단 규모의 지상군을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북부 지역, 북서부 벨라루스와 남부 크림반도에 집결한 대규모 러시아군 최소 5개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러시아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고전봉급 상륙함하고 비슷한 덩치 그런 상륙함이에요. 구형의 상륙함인데 10대의 전차를 상륙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고전봉급은 40mm 노봉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76mm 함포에다가 또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는 이런 공격 타격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토탈 6척이 물론 또 클래스가 다른 것들도 좀 섞여 있지만 토탈 6척이 칼리닝그라드 즉 발트 함대 사령부를 출발해서 덴마크 내해를 지나서 지금 스페인 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으로 돌아 나가니까 이베리아 반도 들어가면 이제 지중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중해 거의 관통하면은 또 이 흑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5개 방향에서 동시에 칠 것 같습니다. 일단 벨라루스에 지금 합동훈련을 명목으로 지금 러시아 공수부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벨라루스하고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하고 가까우니까 벨라루스 쪽에서 공수부대가 들어가서 키예프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 혼란 작전을 그 제2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금 주력은 여기 키예프와 가까운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다가 기갑 전력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주공. 그리고 지금 돈바스 지역의 반군에게서 섞여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세력. 여기가 또 제2주공. 그리고 크림반도에 또 기갑부대 지금 갖다 놨어요. 여기서 조공치고 그리고 상륙하고 이렇게 해서 또 조공하고 이렇게 해서 5군데에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치면 이 우크라이나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최종적인 이 전쟁의 목적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합병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키예프를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반러 정권을 없애고 친러 정권으로 세우고 나서 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시키는 여기까지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존속시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전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 이 러시아를 달러 결제에서 배제시키겠다. 즉 뭐 무역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러든지 말든지 한번 해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참 큰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여기에 군사력을 또 집중하지는 않고 그냥 핵 잠수함 하나 그리고 항모전단 하나 정도만 갖다 놨는데 이건 뭐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니죠. 전쟁하려고 하면은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 전력이 고스란히 이 지역으로 이 흑해로 가서 있어야 러시아가 미국 우리하고 한번 하려고 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 함대 주력은 전부 지금 이상하게도 이 한국 주변으로 다 몰려 있어요. 한국하고 지금 무슨 뭐 대규모 합동 훈련도 없는데 그 말은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유추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항모전단 하나 그리고 SSGN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54발 쏠 수 있는 그 조지아함 이것만 하나 뭐 이 정도만 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러시아 겁 안 먹죠. 아무튼 이런 엄청난 일이 21세기에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 유엔 체제 이후에 남의 나라를 합병하는 거 이거는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거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뭐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특히 바이든 정부가 정말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뭐 바이든 정부가 수세에 몰리는 것은 덜 안타까운데 미국이 이렇게 수세에 몰리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 북한이 과연 핵 포기를 하겠냐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의 설득으로 1,800발이나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했죠. 그때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약속하기를 안보 확실히 지켜주겠다. 라고 하고는 포기를 했는데 지금 못 지켜주고 있죠. 아마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면. 그럼 북한은 핵을 인정해 주든지 핵 인정해 주기 싫으면 강제로 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군기지에 정박 중인 인도 해군 구축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알려지지 않아 온갖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도 서부 해안 최대의 해군기지 하나인 뭄바이 해군기지에 정박 중이던 구축함 람비르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이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1월 18일 오후 해군기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람비르함 내부에서 발생했는데요. 함내 폭발이 발생해 같은 격실 안에 있던 3명이 즉사하고 폭발과 화염이 번지며 이를 진화하던 장병 상당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소련 시절인 1986년 우크라이나 소재 제61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인도 해군에 인도된 람비르함은 소련 해군의 주력 구축함이었던 가신2급을 일부 개량한 라지푸트급 미사일 구축함 사번함입니다. 이 배는 약 5,000톤급 선체의 덩치를 갖고 있고 최근 브라모스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바락1 함대공 미사일 탑재 개량을 받은 인도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현재 동급은 3척이 취역 중입니다. 인도 해군은 즉각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1차 조사 결과 선내 에어컨 가스가 누출되고 여기에 노후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라지푸트급에서 정박 중에 발생한 사고를 놓고 적대 세력의 사보타주 등 온갖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장기 운영에 대비해 대대적인 개량과 보수 공사까지 마친 후 벌어진 이 사고 아무래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람비르함 이게 소련이 만들어준 건데 굉장히 구형이죠. 그렇지만 이걸 다시 개수 개량을 했습니다. 17년도에. 그래서 개수 개량한 지 지금 4년여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새 거죠. 그래서 개수 개량을 했다라고 해서 안에 있는 뭐 내부의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그냥 싹 다 새 거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후방 헬기 데크 있는 이쪽에다가 브라모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8발 장착하고 바라권 함대공 미사일 장착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전에도 쓸 수 있게끔 개량을 했어요. 이제 더 쓰겠다 이거죠. 6척 중에서 3척은 퇴역하고 3척은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17년도 개량을 했으니까 지금 뭐 22년 초 4년 반 정도밖에 안 됐죠. 그러면 뭐 여기에 에어컨 가스가 노출되었는데 노후된 전선 피복이 벗겨져 여기에 스파크가 튀었다. 이거는 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수 개량하면 노후된 피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부색으로 다 바꾸는데. 그래서 노후된 피복보다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뭐 에어컨 가스가 유출됐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유출을 시켰든지 자동적으로 유출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면 노후된 피복하고 어떻게 스파크가 튀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피복하고 스파크가 튀게끔 누군가 와서 사보타주 공작을 해놓고 이탈한 뭐 그런 정황 하나. 그게 이제 누군가가 이 함 내부에 있는 함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가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뭄바이가 파키스탄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또 뭐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그 남의 해군 기지에 그게 가능하냐? 라는 어떤 그 의심. 그럼 노후된 에어컨 가스가 나왔는데 왜 지금 4년 반밖에 안 됐는데 노후된 전선이 있어서 그게 피복이 벗겨지냐? 그래서 인도 우리 뭐 함 건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느리고 또 대충 하고 뭐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복도 그냥 대충 해놨다가 뭐 그냥 인도가 인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하다가 이제 뭐 사다리 들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껍데기 까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도인들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또 인도도 나름 국뽕이 세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파키스탄이 한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해군도 조심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